컨닝한 게 분명합니다. 14살 소녀가 이 문제를 풀다니. 스위스 취리히에서 역대 최악의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결승전 문제가 대회 도중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긴급히 교체된 역대 최고 난도의 문제를 단 5분 만에 완벽하게 풀어낸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14살 한국 소녀 강서연. 이 소녀는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스위스 취리히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결승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80개국에서 선발된 최고의 수학 영재 200명이 마지막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심사위원장 마르티나 호프만 박사가 창백한 얼굴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긴급 공지가 있습니다. 방금 확인된 바에 따르면 오늘 출제된 결승 문제가 어젯밤 온라인에 유출되었습니다. 대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항의와 학부모들의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5년을 준비해온 학생들에게 이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대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배포될 것입니다.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3시간입니다. 새로운 문제지가 배포되자 대회장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5분 뒤 한 소녀가 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다 풀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소녀에게 쏠렸습니다. 한국 대표 강서연 14살. 가장 어린 참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호프만 박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다 풀었다고요? 이 문제를 5분 만에? 서연은 차분히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미국 대표팀 학생들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10분 뒤 심사위원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조지 밀러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준비한 특별 문제입니다. 대학원생도 최소 2시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서연의 답안은 완벽했습니다. 단순히 정답만 맞춘 것이 아니라 풀이 과정도 독창적이면서 정확했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마르크 슈나이더 박사가 답안지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풀이법은 내가 40년간 수학을 연구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식입니다. 대회는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서연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게 되었고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3시간 뒤 다른 참가자들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충격적이게도 200명 중 첫 번째 문제의 절반 정도까지 접근한 학생이 단 3명뿐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진전한 중국 대표도 전체 풀이의 60% 지점에서 막혀 있었습니다. 언론은 이미 이 소식을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소녀 역대 최고 난도 문제 5분 만에 해결. 천재인가 사기인가.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혼란.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대회 본부는 즉시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고화질 카메라가 서연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서연은 문제지를 받자마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왼손이 허공에서 무언가를 움직이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약 30초 후 서연은 눈을 뜨고 곧바로 답안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쉬지 않고 써내려간 시간은 정확히 4분 20초였습니다. 저 손동작이 뭐죠? 한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MIT 수학과의 제임스 첸 교수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동아시아 문화에 익숙한 몇 안 되는 심사위원이었습니다. 주산입니다.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계산 도구인 주산을 머릿속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슈나이더 박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산으로 편미분 방정식과 위상 수학 문제를 푼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첸 교수는 영상을 계속 분석했습니다. 잠깐, 이 손가락 움직임의 패턴을 보세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긴급히 소집된 수학자들은 서연의 답안을 재검토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수식 전개가 아닌 시각적 패턴 인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호프만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양을 다시 불러주세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을 때 그녀는 전혀 긴장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첸 교수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연 양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숫자와 수식이 그림으로 보여요. 이 문제도 마치 3차원 퍼즐 같았어요. 조각들을 머릿속에서 움직여서 맞추면 답이 나와요. 슈나이더 박사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다른 문제를 풀어보시죠. 즉석에서 대학원 수준의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서연은 이번에도 눈을 감고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2분 후 정답을 제시했습니다. 심사위원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첸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 양, 누가 이 방법을 가르쳐 줬나요? 할아버지요. 저희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주산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방식은 좀 특별해요. 숫자를 그림으로 바꾸는 법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때 한국 대표단의 김현석 단장이 나섰습니다. 서연은 국내 선발전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수십 번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서구 수학계의 거부감은 여전했습니다. 결국 호프만 박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연 양의 답안은 인정하되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날 밤 첸 교수는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 양 할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능력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서연은 잠시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교수님이 진심으로 궁금해하신다면요. 일주일 후 첸 교수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가 만나게 될 광경은 그의 수학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첸 교수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당황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고층 빌딩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다세대 주택들, 그리고 거리에 쌓인 재활용품들. 서연이 안내하는 대로 걷다 보니 반지하 단칸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저희 집이에요. 서연이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문을 열자 75세로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수북이 쌓인 폐지와 빈 병들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말씀드린 교수님이에요. 강석진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누추한 곳이지만 앉으세요. 첸 교수는 방을 둘러보다가 책상 위의 물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오래된 나무 주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산과는 달랐습니다. 구슬의 색깔이 다양했고 배열도 독특했습니다. 이게 주산인가요?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제가 개량한 주산입니다. 일반 주산으로는 한계가 있어서요. 첸 교수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올림피아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을까요? 과정을 보고 싶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첸 교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은 마치 보이지 않는 구슬을 튕기듯 움직였습니다. 가끔 오른손으로는 공중에 무언가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뭘 하는 거죠? 첸 교수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주산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식을 도형으로 바꾸고 그 도형을 주산으로 조작하는 겁니다. 5분 후 서연은 눈을 뜨고 답을 적었습니다. 올림피아드 때와 정확히 같은 답이었습니다. 첸 교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을 개발하셨습니까? 할아버지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원래 은행원이었습니다. 주산 전문 강사였죠. 그런데 아들 내외가 서연이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연이가 5살 때였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수학교사였고 며느리는 중학교 수학교사였습니다. 두 사람 다 수학을 사랑했죠. 서연이는 부모님을 잃고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산을 가르치는 것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낡은 앨범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기 서연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손녀와 시간을 보내려고 주산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특별한 재능을 보이더군요. 숫자를 보면 색깔과 모양이 떠오른다고 했어요. 첸 교수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숫자가 색깔로 보이나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은 빨간색, 2는 파란색, 3은 노란색. 그리고 큰 숫자들은 무지개처럼 섞여요. 수식은 그림이 되고 그림은 입체가 돼요. 이것은 공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감각과는 달랐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계산에 활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빠른 계산을 위해 여러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서연이를 위해 그 방법들을 더 발전시켰죠. 일반 주산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첸 교수는 할아버지의 노트를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낡은 노트에는 독특한 도표와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수학 공식을 시각화하는 독창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이건 혁명적입니다. 이 방법을 정리해서 논문으로 발표하면.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무슨 돈으로 논문을 쓰겠습니까?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폐지를 주우러 다닙니다. 서연이 학비라도 되려면 하루도 쉴 수가 없어요. 첸 교수는 그제야 방 안의 현실을 다시 보았습니다. 낡은 이불 떨어진 벽지, 그리고 구석의 컵라면들. 하지만 그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책상 위의 수학책들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이었지만 소중히 다뤄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폐지 주우러 다니시면서도 매일 저녁 2시간씩 저를 가르쳐 주세요. 피곤하실 텐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첸 교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런 헌신으로 만들어진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첸 교수는 며칠 동안 가리봉동을 방문하며 할아버지와 서연의 주산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드려야 할 것 같네요. 서류에는 한국은행 주산교육 우수 강사상, 전국 주산대회 심사위원 위촉장 같은 증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빛바랜 신문 스크랩도 있었습니다. 천재 주산 강사, 은행 직원들의 계산 속도 획기적 향상. 강석진 씨, 독창적 주산 교육법으로 주목. 첸 교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하셨는데 왜?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IMF가 터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은행이 망했죠. 40년 넘게 일한 직장이 사라졌어요.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서연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막 결혼한 새신랑이었는데. 아들도 며느리도 수학교사여서 월급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살면 된다고 했죠.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5살 되던 해,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학교 야간 자율학습 감독을 마치고 함께 퇴근하던 중에 말을 잇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대신해 서연이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부모님 차를 들이받았어요. 부모님은 즉사하셨고 저는 기적적으로 살았대요. 하지만 그 후로 1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첸 교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비극이 숨어 있었다니.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말을 안 하니까 병원에도 가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생각났습니다. 주산이.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낡은 주산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구슬 소리라도 들려주고 싶었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서연이가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매일 주산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가 제 손을 잡고 함께 구슬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죠.
하나, 둘, 셋.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항상 둘이에요. 그 확실함이 좋았어요. 세상은 무너져도 숫자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첸 교수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서연에게 주사는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치유의 도구였고 할아버지와 이어주는 끈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다른 노트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남긴 수학 노트들이에요. 대학 때부터 교사 시절까지 쓴 것들이죠. 서연이가 6살 때부터 이걸 보더니 뭔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노트에는 고등 수학 개념들이 독특한 그림과 도표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도 시각적 사고를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산을, 아들은 수학을 가르쳤지만 서연이는 그 둘을 합쳤어요. 주산으로 고등 수학을 푸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첸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재능을 숨기고 계셨습니까? 할아버지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폐지 줍는 노인과 그 손녀의 말을. 학교에서도 서연이가 답만 쓰고 과정을 안 쓴다고 혼내기만 했어요. 머릿속에서 푸는 거라 과정을 쓰기 어렵다고 해도 믿지 않았죠.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피아드에 나간 거예요. 거기서는 실력만 보니까요. 배경 같은 건 상관없으니까요. 첸 교수는 며칠 동안의 관찰로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숨겨져서는 안 되는 보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 양,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MIT에서 이 방법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두 분도 함께 모시고요. 할아버지가 놀라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저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아버지의 방법은 수학 교육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연 양은 그 살아있는 증거고요.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서연이 할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배운 걸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정말로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첸 교수는 즉시 MIT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피아드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서연의 이야기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네티즌들은 서연과 할아버지의 사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리봉동의 기적,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키운 천재 소녀, IMF의 상처를 수학으로 치유한 가족. 이런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를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시작한 크라우드 펀딩이 하루 만에 10억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서연이와 할아버지를 MIT로, 한국의 보물을 세계에 알리자. 감동적인 사연이 알려지면서 작은 후원이 물결처럼 모여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를 위한 건가요? 서연이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새벽에 폐지 안 주우셔도 돼요. 첸 교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딛고 일어선 한 가족의 이야기였고 포기하지 않은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소식이 전해진 지 사흘 만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MIT 수학과 학과장인 로버트 윌리엄스 교수가 직접 한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첸 교수의 보고서를 받고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가리봉동의 작은 방은 갑자기 세계적인 수학자들로 붐볐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는 서연에게 몇 가지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눈을 감고 손가락을 움직이며 머릿속의 주산과 그림을 조작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윌리엄스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산 능력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고 체계예요. 그는 할아버지에게 정중히 물었습니다. 강 선생님, MIT에서 이 방법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을 특별 연구원으로 모시고 서연 양은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당황해했습니다. 저는 그저 은퇴한 은행원일 뿐입니다. 학위도 없고. 학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개발한 이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연 양이 그 살아있는 증명이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서연이 학교는 어떻게 하죠? 아직 중학생인데. 이때 한국교육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학생의 경우 특별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하겠습니다. MIT에서의 교육도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각종 방송사에서 취재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이가 구경거리가 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만 협조하겠습니다. 첸 교수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제하겠습니다. 서연 양의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결국 2024년 9월 서연과 할아버지는 보스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나와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서연아,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서연은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할아버지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정말 미국에 가는 게 맞니? 네, 할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게 될 거예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그들은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MIT 관계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숙소는 캠퍼스 근처의 아파트였습니다. 가리봉동의 반지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깨끗했습니다. 이런 곳에 우리가 살아도 되나? 할아버지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서연은 신이 나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책상이 3개나 있어요. 주산 연습하기 딱 좋아요. 다음 날 MIT 수학과에서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모여 서연의 시연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편미분 방정식, 위상 수학 문제, 그리고 정수론 난제들. 매번 정확한 답이 나올 때마다 청중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한 대학원생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숫자들이 색깔을 가진 구슬이 돼요. 수식은 그 구슬들이 만드는 패턴이고요. 복잡한 문제는 3차원 퍼즐처럼 보여요. 조각들을 맞추면 답이 나와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마르크 슈나이더 교수가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흥미롭긴 하지만 이것은 서커스에 가깝지 않나요? 진정한 수학적 사고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말에 할아버지가 나섰습니다. 교수님, 주사는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발전해온 사고 체계입니다. 서양의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할아버지의 당당한 태도에 슈나이더 교수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윌리엄스 학과장이 중재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해 봅시다. 선입견 없이 이 방법의 가능성을 탐구해 보자고요. 그렇게 서연과 할아버지의 MIT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MIT에서의 첫 한 달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은 여전히 서연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단순 암기 아닌가? 특정 유형의 문제만 풀 수 있는 것 아닌가? 진짜 수학적 창의성과는 무관하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슈나이더 교수는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준비한 문제를 풀어보시오. 이건 아직 아무도 풀지 못한 미해결 문제의 변형입니다. 문제는 리만 가설과 관련된 복잡한 함수론 문제였습니다. 대학원생들도 문제를 이해하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서연은 문제를 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번에는 5분이 아니라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서연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양손을 모두 사용해 복잡한 패턴을 그렸습니다. 드디어 서연이 답을 제시했습니다. 완전한 해답은 아니지만 이 방향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슈나이더 교수가 답안을 검토하는 동안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내가 3년 동안 연구한 것보다 더 진전된 내용입니다.
다른 교수들도 답안을 돌려보았습니다. 모두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계산만 한 게 아니야. 문제의 구조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했어. 이 접근법은 논문으로 발표할 가치가 있어. 첸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수식을 시각적 패턴으로 변환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는 구조적 특성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론자들도 서연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MIT 뇌과학연구소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연 양의 뇌를 스캔해보고 싶습니다. 뇌가 수학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싶어요. 서연과 할아버지의 동의 하에 fMRI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반인과 완전히 다른 패턴입니다. 시각 피질과 운동 피질, 그리고 수학 처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마치 뇌 전체가 하나의 계산기처럼 작동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수업도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곧 진지하게 주산을 배우려는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산은 명상과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숫자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러면 복잡한 문제도 단순해집니다. 어느 날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투자자가 MIT를 방문했습니다. 이 기술을 교육 앱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전 세계 아이들이 서연 양처럼 수학을 배울 수 있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서연도 할아버지를 지지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뿐이에요. 다른 아이들도 배울 수 있어요. 한편 한국에서는 서연의 성공에 자극받아 주산 교육붐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걱정했습니다. 단순히 주산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인내와 집중, 그리고 즐거움이 있어야 해요. MIT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어 갈 무렵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서연이 급하게 첸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일어나세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이상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만 서연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할아버지한테 너무 무리를 시켰어요. 첸 교수가 서연을 위로했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할아버지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을 사랑해서 하신 거야.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의료비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쌌습니다. 일주일 입원비만 1,000만 원이 넘어요. 병원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보험이 없으시면. 서연은 막막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은 돈은 대부분 생활비와 연구비로 쓰였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MIT 한인 학생회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연이와 할아버지를 도웁시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MIT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서연이 덕분에 수학을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수업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심지어 그동안 비판적이었던 슈나이더 교수도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나도 동유럽 출신 이민자다. 어려움을 잘한다. 그리고 이제는 인정한다. 당신들이 옳았다. 한국에서도 소식이 전해지자 두 번째 모금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리봉동의 영웅을 지켜주세요. 할아버지가 쓰러지면 안 됩니다. 사흘 만에 모금액은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병실은 꽃과 편지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 할아버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응원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 아세요?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신세만 졌는데
이렇게 보답받을 줄은 몰랐구나. 윌리엄스 학과장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강 선생님, 충분히 쉬세요. MIT는 선생님의 모든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우리 MIT 가족이니까요.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당부했습니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서연은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할아버지를 돌볼게요. 할아버지가 저를 돌봐주셨듯이요. 병상에서 할아버지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너는 계속해야 한다. 우리가 시작한 일을 끝까지. 그런 말씀 마세요.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아버지가 제 전부예요. 그때 첸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서연의 주산법을 분석한 논문이 네이처지의 게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네이처는 세계 최고의 과학 저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서연의 방법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수학적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첸 교수는 연구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머릿속에서 하는 것은 단순한 주산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학적 객체를 다차원 공간에서 조작하고 있었어요. 이는 현대 위상 수학의 최첨단 이론과 연결됩니다. 슈나이더 교수도 흥분해서 덧붙였습니다. 서연의 시각화 방법을 분석한 결과 리만 다양체의 공률을 직관적으로 계산하는 완전히 새로운 알고리즘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은행에서 쓰던 계산법을 조금 변형했을 뿐인데 첸 교수가 할아버지의 오래된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그 조금의 변형이 혁명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모르셨겠지만 동양의 주산과 서양의 수학을 융합한 독창적인 체계를 만드신 겁니다. 며칠 후 병실은 작은 세미나실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수학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서연과 할아버지의 방법을 토론했습니다. 프랑스 수학연구소의 장피에르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푸엥카레가 꿈꾸던 수학적 직관의 실현입니다. 노벨상이 수학에도 있었다면 서연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들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만든 방법이 세계를 바꿀 거래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아, 이건 내가 이룬 거야. 할아버지는 그저 길을 조금 알려줬을 뿐이지. 연구가 깊어질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서연의 뇌는 일반인과 다른 방식으로 발달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주산 훈련이 결합되어 독특한 신경회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MIT 뇌과학연구소의 사라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서연의 뇌는 좌뇌와 우뇌가 일반인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산 훈련과 시각화 훈련의 결과로 보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방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MIT 학생들 중 일부가 할아버지의 지도로 훈련을 받은 결과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마치 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 같아요. 한 대학원생이 말했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갑자기 단순해 보여요. 이 소식은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방법을 AI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교육 플랫폼을 함께 개발하시죠. 하지만 서연과 할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려는 게 아니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요.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자들만 쓸 수 있는 기술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무료로 배울 수 있어야 해요. 결국 그들은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석진 수학교육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후원이 쏟아졌습니다. 빌 게이츠 재단에서도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할아버지의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주산 교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교육 혁신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내가 더 큰 도전을 할 때야. 세상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단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1000년 동안 풀리지 않은 수학 난제, 밀레니엄 문제에 도전하기로. 2024년 12월, MIT 대강당에는 전 세계의 수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수백만 명이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도전할 문제는 리만 가설의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완전한 증명은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윌리엄스 학과장이 소개했습니다. 15살 소녀가 인류 최고의 난제에 도전합니다. 서연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작은 체구의 소녀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객석 맨 앞에서 손녀를 격려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리만 제타 함수의 0점 분포를 시각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방식으로요.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수식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주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전보다 더 복잡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 같았습니다. 10분, 20분, 30분. 시간이 흐를수록 청중들의 긴장감은 높아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리만 제타 함수의 0점들이 만드는 패턴이 보여요. 마치 나선형 계단처럼 배열되어 있어요. 그녀가 그린 것은 수식이 아니라 3차원 구조물이었습니다. 슈나이더 교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것은 내가 꿈에서 본 구조다. 다른 수학자들도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그린 구조는 그동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관점이었습니다. 서연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구조를 따라가면 0점들의 실수부가 왜 2분의 1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2시간 동안의 발표가 끝났을 때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에드워드 위튼 교수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말했습니다. 완전한 증명은 아니지만 이것은 리만 가설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10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서연은 무대에서 내려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 부모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발표가 끝난 후 전 세계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소녀 수학계를 뒤흔들다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논리의 완벽한 만남. 가리봉동에서 MIT까지 기적의 여정. 하지만 서연과 할아버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석진 주산수학법을 공교육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이 수학을 즐길 수 있게 될 거예요. 리만 가설 발표 이후 학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슈나이더 교수였습니다. 그는 서연과 할아버지를 찾아와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서양의 방법만이 옳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수학에는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을. 그는 제안했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동서양 수학 교육의 융합 프로젝트요.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수학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MIT, 막스 플랑크, 그리고 서울대가 참여하는 국제 공동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첸 교수가 총괄 책임을 맡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서연과 할아버지의 방법을 체계화하여 전 세계 아이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주산-시각화 융합교육법이 ADHD 아동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둘째, 이 방법으로 훈련받은 아이들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3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셋째,
수학 공포증이 있던 아이들도 즐겁게 수학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슈나이더 교수는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법이 아니라 사고의 혁명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마음으로 하는 수학이었습니다. 수학은 차가운 논리가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서연이에게 주산을 가르친 것도 사랑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청중 중에는 수학을 포기했던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전 수학을 정말 못하는데.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저도 처음엔 못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믿어주셨고 매일 조금씩 연습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난 후 수많은 학생들이 주산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MIT는 정식으로 강석진 주산수학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최초의 연구기관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MIT에. 윌리엄스 학과장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선생님은 수학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셨으니까요. 축하 파티에서 슈나이더 교수가 연설했습니다. 저는 오늘 진정한 수학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동양도 서양도 아닌 인류 공통의 지혜입니다. 강석진 선생님과 서연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인류 전체를 위한 공헌이 되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2025년 봄. 전 세계적으로 주산 르네상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석진 재단은 무료 온라인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마음주산이라는 이름의 이 플랫폼은 15개 언어로 서비스되었습니다. 첫 달에만 1,000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케냐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학교는 계산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머릿속 주산으로 복잡한 계산을 합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인도의 빈민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학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려던 아이들이 이제는 수학을 가장 좋아합니다. 서연은 직접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건강상 장거리 여행이 어려웠지만 화상으로 모든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의 한 학교에서 서연은 1,000명의 아이들 앞에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통역을 통해 설명을 듣던 아이들이 점차 스스로 주산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숫자가 색깔로 보여요. 한 소녀가 뱅꼬러로 외쳤습니다. 서연은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편 선진국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이 직원 교육에 주산법을 도입했습니다. 프로그래밍에도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알고리즘을 시각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구글의 한 엔지니어가 증언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수학교육계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수학교사협회는 주산 시각화 융합교육을 공식 커리큘럼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50년간 수학교육에서 가장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협회장이 선언했습니다. 서연과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할리우드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마인드 에버커스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영화 시사회에서 할아버지가 소감을 말했습니다. 영화는 과장이 많지만 한 가지는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국의 가리봉동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내 옆집에 살던 민지야. 너 떠난 후에 할머니가 내 할아버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이제 나도 수학을 잘해. 고마워.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동네 친구들도 이제 수학을 좋아한대요. 할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성공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MIT 연구팀은 놀라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주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대학 진학률이 70%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수학 영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16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나이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UN 교육 특별대사로 임명된 서연은 전 세계를 다니며 교육 평등을 외쳤습니다. 모든 아이는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가난이 재능을 묻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할아버지가 그 증거입니다.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폐지를 줍던 노인과 말을 잃었던 소녀가 이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2025년 서연과 할아버지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수천 명의 환영 인파가 모였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간 곳은 청와대도 방송국도 아닌 가리봉동 집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할아버지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나와 환영했습니다. 석진 형님, 서연이 정말 대단해요. 우리 동네가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다음 날 한국수학연맹으로부터 상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두 분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서연과 할아버지는 화려한 행사보다 동네 아이들과의 만남을 더 좋아했습니다. 가리봉동 주민센터에 작은 교실이 마련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주산 교실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첫 수업에는 50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함께 재미있는 수학여행을 떠나볼까?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도 보조교사로 나섰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한 중국인 아이가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서연 누나처럼 될 수 있어요? 물론이야. 누구나 가능해. 수업이 끝난 후 학부모들이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제일 좋아해요. 무료로 이런 수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교육부에서는 서연과 할아버지를 수학교육개혁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주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소외 지역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섬 지역, 농촌, 그리고 다문화 가정 그런 곳의 아이들이 더 필요해요.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조선가정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전라도 한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와 사는 한 아이가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서연 누나와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저도 이제 수학이 재미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전국에서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할아버지의 귀향은 단순한 금이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귀국 후 몇 달이 지나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의 후원으로 가리봉동에 주산수학 배움터를 건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건물이 들어서다니. 할아버지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착공식 날 서연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학원이 아닙니다.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도 얼마든지 큰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곳이 될 거예요. 건물은 아직 설계 단계였지만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완공되면 300명 이상이 동시에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설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미리 신청하기 시작했습니다. MIT와 서울대 학생들은 물론 은퇴한 교사들, 주부들까지 수백 명이 지원했습니다. 서연과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한편 서연과 할아버지가 개발한 교육법은 이미 여러 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 탈북 소녀의 사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수학이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산을 배운 후 처음으로 100점을 받았어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빛을 발했습니다. 베트남 출신 엄마를 둔 한 소녀는 지역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 저를 도와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주산은 언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더 좋아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임시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보물들, 오늘도 왔구나.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주산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가 유일한 어른 친구였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주산 교실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배웠습니다. 한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해서 아이를 도와줄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함께 공부해요. 아이와 대화도 늘었어요. 이런 성과들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죠? 한 교육청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어요. 그저 아이들을 믿고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죠. 서연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주 시간을 내어 봉사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 중에서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산 교실 출신 한 아이가 중학생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입니다. 서연 누나가 롤모델이었어요. 저도 누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는 이미 훌륭해. 내 길을 가면 돼. 가리봉동은 이제 희망의 동네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난과 차별을 넘어 모든 아이가 별이 될 수 있다는 산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현재 서연과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연은 MIT와 한국을 오가며 연구와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주산법이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 다른 학습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방법 등 할 일이 정말 많아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이는 많아졌지만 열정은 젊은이 못지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게 제 삶의 의미니까요. 최근에는 국제적인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서연 마이너스 석진 주산법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인류의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입니다. 유네스코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공식 초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도 주산법의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실 수 있나요? 서연과 할아버지는 가능한 한 많은 요청에 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니까요. 할아버지가 늘 하는 말입니다.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주산 마이너스 수학 융합 교육을 국가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2026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삼성과 LG는 주산법을 활용한 교육용 AI 개발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서연 양과 할아버지의 철학을 지키면서 기술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지만 서연과 할아버지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업적 이용보다는 교육적 가치가 우선입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서연은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산법과 인공지능을 결합하면 학습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아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이 연구는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혁신적인 접근입니다. 교육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가 평가했습니다. 가리봉동 주산수학 배움터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후원 덕분에 당초 계획보다 더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연과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책으로도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다큐멘터리도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 사랑으로 가르치면 불가능은 없다. 이런 메시지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연과 할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가리봉동의 작은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우리의 가장 큰 보상이에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서연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느 봄날 오후 가리봉동의 임시교실.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MIT에서 화상으로 수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구구단을 주산으로 배워볼까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너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단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화면 속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믿어주셨고 매일 조금씩 노력했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할아버지와 서연은 화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연아, 내가 자랑스럽구나. 할아버지도요. 할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옆에 있던 자원봉사 교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인지. 해가 저물어가는 가리봉동의 하늘. 노을빛이 작은 교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주산을 통해 수학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되찾고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서연과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환경이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노력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된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아이에게는 빛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가리봉동 어딘가에서 할아버지의 주산 소리가 들립니다. 딸랑딸랑 희망의 소리가. 그 소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수학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모든 아이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때까지. 서연과 할아버지의 아름다운 도전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던 할아버지와 말을 잃었던 소녀. 그들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난이 꿈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사랑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서연과 할아버지가 증명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한 아이가 주산을 배우며 꿈을 키우고 있을 겁니다. 그 아이가 내일의 서연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모든 아이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어딘가에 있을 제2의 서연이, 제2의 할아버지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